안녕하세요. 데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에코앤드림의 김태민 부사장님과 함께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상장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원래 에코앤드림이라는 사명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 뭐였죠? 처음에는 Environment and 네, Development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기네요. 네, 그때는 뭐 상당히 좀 길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바뀌었었죠? 네, 네. 어. 그때는 이제 너무 길어서 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첫 글자만 따서 END라고 D.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명을 한글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END가 등록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END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글로 이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네, 다시 에코앤드림이 되었는데 네, 네. 합성어잖아요. 맞습니다. 영문도 에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어와 네네네. 그리고 드림, 맞습니다. 에코의 꿈의 에코. 사명에 담긴 뜻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환경 관련된 촉매 소재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과 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좀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에코와 이제 드림을 이제 합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쪽 촉매 뭐 이런 네네. 거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에코프로 네네. 왜 원래 모태 사업이 네네. 뭐 질소 산화물이나 맞습니다. 탄소 저감 필터들을 주로 했던 지금의 네네. 이제 에코프로 HM이죠. HM, 맞습니다. 예, 그 회사가 원래 영위하던 사업이 그거였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아마 모 회사가 코리아 제어륨이라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 전구체와 양극재, 리튬 뭐 등등등 하는 기업으로 좀 성장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에코앤드림도 원래는 촉매, 네. 그러니까 뭐 촉매가 주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자동차 배기 라인에 있는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촉매였나요? 저희가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 이제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수검댕이들, 매연 DPF 물질들. 같은 장치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DPF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네. 그 이제 경유차에서 나온 매연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나 대도시의 또 대기 질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것들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의 환경부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이제 보급을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다가 DPF를 붙여서 이제 뭔지 알 것 저감해주는.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맞습니다. 뒤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DPF 저감 네. 장치. 네, 안 네, 붙여도 맞습니다. 되는데. 매연 저감 장치 네. 부착 차량이라고 이제 붙였던 그 차에 들어가는 장치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시작이 됐던 회사가 그게 됐습니다. 아마 환경 규제가 뭐 유로 3, 유로 4, 뭐 유로 5 이렇게 네네,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그때가 아마 유로 3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유로 3에서 유로 4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그 시절이었었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원래 모태 산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처음 저희가 촉매를 개발해서 이제 차량에 장착하는 네. 매연 저감 장치를 먼저 개발했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그 당시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lution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 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요소수 이용한 뭐 SCR 촉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바뀌었나요? 어떻나요? 이제 그거는 뭐 경유차의 그 매연 저감 장치 중에 일부고요. 네.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SCR 장치가 들어가는 거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장치는 DPF 사업까지만 이제 했고요. DPF 사업까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SCR은 아직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 단계 사업만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뭐 명확한 뭐 향후 어떤 그 일정이나 네. 계획은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판매하셨던 거는 일반 그 그러니까 경유차들, 네네, 뭐 맞습니다. 승용차든 상용차든 그 차에 주로 하시다가 네네. 노후차에다 저희가 네, 주로 노후차에다가. 판매를 했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실제 차량들, 그러니까 온로드 차량 쪽이나 완성차 시장이나 그다음 이제 오프로드 쪽, 그러니까 농기계나 건설 기계도 디젤 엔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그 장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계속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TYM이라고 네. 국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제 대농 뭐 이런 거죠. 예, 대동. 대동도 있고 TYM 있고 예. LSM2는 예. 있는데 그중에 이제 TYM에는 예전 이제 국제종합기계 시절에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티어4에 네. 해당되는 그 트랙터의 저희 전체 물량을 저희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이제 장치가 DPF 장치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전량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 1위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존 디어가 네네, 맞습니다. 1위로 네네. 알고 있는데 거기도 주요 고객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포텐셜 커스터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 국내 회사에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이제 촉매 쪽으로는 아시겠지만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매연제감 장치나 이런 자동차 부품도 굉장히 개발이라든지 이런 네. 주기가 굉장히 길고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내구성이나 특히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확인이 돼야만 이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미국 규제를 맞추면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지금 메이저 촉매 회사 이외에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에 공급할 수 있는 저감 장치를 촉매를 개발한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완성차 시장에 저희가 들어간 촉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촉매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거의 전부였다고. 네, 거의 전부였다가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비중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몇 대 몇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한 8대 2 정도. 8대 2 정도. 네네. 당연히 뭐 배터리가 워낙 네네. 컸으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촉매가 한 8 정도 됐었고요. 반대였겠지만. 네네. 지금은 원래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대 4나 좀 원래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배터리 소재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네네. 촉매 쪽으로 회사가 이제 잘 네네. 사업을 하시다가 네네. 배터리 소재로 전환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배터리 관련돼서 기술을 처음 선정을 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던 게 2008년부터 저희가 2008년? 네, 2007년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아이템을 검토를 하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부분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자동차 매연저감 관련된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을 하고 있었고 환경에 네.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기차로 넘어가면 결국 내연기관의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 수요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된 소재가 화학 부품의 화학 제품이고 하다 보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이템을 제안을 드렸고 이제 그걸 저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2008년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소재 중에 네네. 뭐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제품의 조합물이잖아요, 배터리가. 네, 이제 맞습니다.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뭐 네네. 전해질, 뭐 안에 들어간 첨가제도 있고. 네네. 왜 하필 전구체였나요? 왜 하필 전구체냐고 하시면 그럼 뭐 단순하게는 그냥 네네.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또 전구체가 그 양극재의 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니까 네네. 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건지 네네. 아니면은 촉매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선택을 하신 건지. 촉매도 아시겠지만 화학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촉매에서 사용하는 그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구체 합성입니다. 합성.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양극재는 촉매랑은 똑같은 화학 제품이긴 하지만 네. 약간 드라이 프로세스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약간 웹 프로세스의 촉매 합성과 동일한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에 이제 찾다가 전구체를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당시 2008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에코프로의 사사가 있거든요. 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원래 네네. 에코프로가 네네. LG 화학의 전구체 공급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뭐 스미토모라든지 뭐 니치아라든지 양극재를 하는 기업들이 이쪽에서 전구체 경쟁력이 생기니까 가격 덤핑을 해서 네네. 에코프로와 LG 화학이 거래가 끊어지는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네네. 직접 양극재까지 만들게 된 건데 네네. 잘하는 기업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전구체에. 네, 있었죠. 맞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고 캐파도 있고. 네네. 뭐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소형전지 쪽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거나 네네. 잘 안착을 해도 가격 덤핑으로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론 구조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그 당시 네트워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이제 있는.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기술 서베이를 해서 네.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이제 제가 알고 있던 분들하고 네. 같이 제가 좀 스카우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배터리를 맡아서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제 그 배터리 소재 특히 양극재에 들어가는 프리커서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진정하게 양극재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제 얘기를 들었고 네네. 사실 대부분의 그 양극재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구체를 수입해서 양극재로 합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없었고, 네네. 비교적 최근에 와서 전구체를 직접,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네네네. 케이스가 되겠는데, 네네. 전구체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게 합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케미컬 합성이다 보니까 이게 뭐 설계된 대로 이론적인 대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화시키고 네. 대규모 스케일 그러니까 랩 스케일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되는데. 있겠지만 이게 이제 대형화 시켰을 때는 더더군다나 비이상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뭐 반응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전구체를 만드셨나요? 어떤 양극재의 전구체를? 처음에는 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했던 LCO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네네네. 네. 거기부터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뭐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시기가 이제 삼원계가 이제 처음 나오기 네. 시작했던 시기라서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그때 2007년 8년 그때도 이미 3원계. 네네. 근데 전기차용은 아니었죠 주로. 전기차용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뭐 폰이나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용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대량 양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CSTR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연속식 공정에서 네. 그런 전구체를 생산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네. 그런 좀 특화된 소리경이나 이런 입도 제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당시에는 좀 쓰지 않던 배치 방식의 반응기 기술을 저희가 처음 개발을 했었습니다. 뭐 기초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전구체의 소재들이라고 하면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리튬, 네네. 뭐 코발트, 뭐 니켈 뭐 네네. 등등이 있는데 네네. 주로 어떤 소재들을 가져와서 합성을 하나요?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는 리튬이 들어가서 양극재가 만들어지지만 그쵸. 전구체는 리튬을 넣기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구조체를 리튬에 빠진 상태에서 구조체를 만들어준 게 전구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구체를 만들 때까지는 이제 전구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리튬을 붙였을 때 결국 양극재 성능이 결정되죠.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를 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구성이나 이런 성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만들어 주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간 소재들이 뭐 니켈도 들어가고 코발트도 들어가고 망간도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뭐 도핑 물질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니켈이나 뭐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 이런 부분들을 설페이트 네. 화합물, 그러니까 황화물 형태로 저희가 원소재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물에 녹여서 네. 액상 상태에서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침전을 시키는 침전 공시법. 네, 공침을 시켜서 그쵸? 이제 저희가 구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네. 이미 고객사를 발굴한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개발을 해놓고 고객사를 찾으신 겁니까? 기본적인 실험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전구체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양극재 회사들한테 계속 이제 트라이하면서 이제 계속 소개도 하고, 소개도 하고. 네, 저희 제품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샘플도 제시도 하고 제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하고 같이 코업을 한 거죠. 네. 그때 국내에 2010년 전으로 해서 네네. 국내에 전구체를 만든 회사가 어디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 당연히 에코프로는 약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뭐 다 규모가 다 작았죠. 작고. 네, 그래서 뭐 그다지 큰 회사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실 그 당시에 전구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회사는 저희가 아마 뭐 에코프로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기도 있었네요. GSEM도 일부 있었던 네, 것 뭐 같고. 다 하다가 다 STM도 있었고 뭐 그쵸. M&A는 됐지만. 그렇죠. 사실 조금씩 하다가 이제 다 철수됐죠. 그때 고객사는 주로 전기차 회사 아니 전기차 배터리 그때 공급하는 이제 저희가 회사들이었죠.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SDI 쪽, SDI, 네, 하고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LNF 쪽, LNF. 네, 그쪽하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샘플도 드리고 이제 개발 많이 하려고 진행했었죠. 그 회사들은 지금에서 이렇게 그 좀 덩치가 커졌지만 배터리 네네. 덕분에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맞습니다. 확 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 일본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있었죠. 뭐 그때만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이 뭐 산요 인수하고 나서 워낙 덩치가 커서 네네. 그 외국에 외판할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저희 규모에서는 외판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못했고. 예, 일단은 저희 쪽에서 국내에서 먼저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인증을 좀 강했고, 받으셔야겠다. 네네, 그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해외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저희가 촉매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신사업 그렇죠. 개념으로, 신사업 개념으로.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뭐 이런 그 당시 시장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뭐 될까? 이렇게 좀 아. 저희로서는 많이 이제 확인도 하고 그 다음 음. 스텝을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이 좀 느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객사를 확실하게 잡은 게 어느 시점입니까? 2012년 12년 비교적 빠르게 잡으셨네요.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LNF LNF. 네, 하고 이제 하면서 공장을 청주에다가 공장을 처음 네. 세웠고요. 예. 1년 캐파 한 1,000톤짜리 정도 공장을 예. 그 당시에 규모로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2014년, 15년 정도에 저희가 네. 인증을 받고 이제 LG 화학이나 그러니까 LNF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죠. 납품을 LNF가 이제 LG 화학에 공급을 하기 하면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음. 납품을 하기 시작했었죠. 또 LG 화학은 뭐 LG 당시에 이제 배터리 사업 본부 뭐 네네. 지금의 LG 엔솔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뭐 GM이나 네네. 현대차 이런 쪽에 나가게 맞습니다. 된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나 배터리 셀 기업들이 한 곳에 어떤 소재 공급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많은 곳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고객사들은 그러면 LG LNF는 잘 뚫으셨으니까 그 다음 네네. 타깃은 어디였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공장을 먼저 건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한쪽이라도 이제 제대로 공급을 해서 네. 안정적인 이제 수요를 확보를 하는 게 먼저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걸 2012년에 뚫으셨다고 하시니까 그 네. 뒤에 다음 고객사와 캐파 증설은 어느 시점에 좀 고민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네. 그 당시에 저희가 2012년 13년에 공장을 짓고 개발 통해서 납품을 들어갔던 시기에 네. 조금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6년에 저희가 이제 LG 화학 쪽에 들어가는 네. 그 이제 본격적 양산이 들어갔었는데 인증을 네. 받고 전기차용이었나 보죠? 네네. 예.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저희가 2010년에 이제 막 양산을 들어갔는데 그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사드 사태가 있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LG 화학에 들어갔던 제품이 하필이면 난징에 중국향. 들어가는 난징용에서 생산하는. 네네. 그래서 사드 사태가 생기면 터지면서 LG 화학이 이제 그 모델 공급을 다 중단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난징에서 생산했던 배터리가 아마 NCM 523이나 네네. 뭐 622 622까지거나 뭐 그랬던 모델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생산을 했으면 그만큼 매출을 많이 얻었을 텐데. 네, 그래서 딱 양산 들어가고 3개월 만인가 만에 사드가 터져서 아하. 저희가 공급을 못했죠. 그러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죠 회사가. 그러면 신규 고객사를 또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사실은 회사가 뭐 사실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촉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공장 지어놓고 가동하고 6개월 만에 공장에 섰으니까. 그 공장은 어디에 얼마나? 청주에. 청주에. 네네. 청주에 몇 톤 정도의? 한 1,000톤 정도. 1,000톤. 예, 연 1,000톤 정도. 연산 1,000톤. 네네. 그러면 월 생산량이 100톤이 안 되는 수준이었군요. 네네. 하긴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나쁘지 않은 물량이 수준이었죠. LG 화학에 들어갔을 때 전체 물량을 커버하고 남는 물량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게 네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전구체 리튬도 하면 또 더블로 늘어나고 네네. 또 다른 거 더 하면 또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200억 넘게 저희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네. 공장 가동을 못 하게 되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서 지금 또 신규 고객사도 발굴하시고 잘 네네.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전구체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 양극재 회사들이 추구하는 네. 그 설계한 그 물질을 저희가 얼마만큼 잘 구현하느냐 하는 구현하느냐? 부분이 그런 기술이 있느냐가 이제 전구체 회사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양극재 회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뭐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안정성, 내구성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어떤 그러니까 타입을 또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피지컬 프로퍼티들 관련돼서 입도, 그다음에 뭐 표면적, 그다음에 이제 탭 덴시티라고 하는 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구현해 주냐에 따라서 양극재의 어떤 성능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런 양극재 회사들이 그런 이제 스펙들을 네. 굉장히 세세하게 지정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냐가 양극재 전구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발을 네네. 시작해서 양극재 기업에 공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테스트 샘플하고 뭐 다시 뭐 인증받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서 빨라야 1년에서 빨라야 1년. 네,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셀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되면 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년 가까이 걸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 전기차 네네네. 업체에서도 테스트.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완성차에서 전구체 기업까지 다 일일이 지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다 싹 다 네네. 이 업체에 요 제품을 써라. 네네. 다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회사 가는 경우도 있고 셀 회사 가는 셀 경우도 회사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틀린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런 커스터머들이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네. 안정성 때문에 이게 지정을 해나가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가장 유명한 국내 기업이 다른 상장사인 뭐 에고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최근에 전구체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 IRA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양극재 회사들이 중국에서 다 수입했었죠. 다 수입을 네. 썼었지 않습니까? 그뭐 그러다 포스코도 보니까 그렇고 LG화학도 다 수입해서 썼다. 네, 썼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국내 전구체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워낙 소재도 싸고 잘 만들죠. 예, 잘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가공비도 저렴하고 그러다 저렴하니까.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굳이 국내 업체를 걸 쓸 이유가 없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었었죠. 근데 아이레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다들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금한데 IRA의 규정을 보게 되면 프리커서뿐만이 아니라 프리커서를 네네. 구성하고 있는 머티리얼들,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전부 비중국산으로 채워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니켈을 소재 조달하실 때 황산 니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뭐 그러면 뭐 캠코가 되든 아니면 중간에 뭐 트라픽이라는 상사를 끼든 네네. 뭐 거기서 조달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IRA 인증 받은 걸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IRA 인증 받은 것도 있고요.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양은 국내에서 좀 조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중국에서 가져온 것도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네네. 그런 것들은 IRA의 제재를 받는 소재들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고객사가 사실은 그 원소재를 조달을 해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 원업체가 다리를 놔주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 저희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제조에 더 집중하고 예, 원재료 소싱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사가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는 형태. 황산 니켈은 어디서 조달하세요? 지금 국내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 뭐 서프라이 사실 체인 저는 아는데. 네네네.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황산 뭐, 코발트도 조달 받으셔야 되고. 네네. 다 지금 현재 소재는 망간도 다,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네.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사업의 경쟁력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국내 순수 국내 기술로 저희가 성장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뭐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뭐 다른 데서 다 내재하기 위해서 이제 전구체 사업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 이제 합작을 해서 들어오려고 중국 새만금에 들어오는 중국 합작 네네. 기업들, 뭐 포항이나 네네. 뭐 이런 근데 이제 데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지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음. 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뭐 노하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반응기를 제가 이제 운 좋게 네네. 이제 반응기를 봤는데 엄청 무슨 약간 그 땅속에 묻은 약간 장독대 네,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재는 네네. 장독대 같은 어떤 그런 세라믹이 아니라 뭐 네네네. 금속 구리로 돼 있는 그쵸. 그런 소재들인데 반응기도 직접 만들어 쓰세요? 아니면 외부에서 네네. 조달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 쓰십니까?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하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응기 내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음. 어떤 그런 합성됐을 때 품질이라든지 네. 그런 제품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아. 때문에 수율도 달라지고요. 그러다 그 보니까 이제 반응기에 소재를 집어넣으면 얼마 만에 전구체가 만들어지나요? 사이즈나 양에 따라서 틀린데요. 네. 지금은 대략 한 30시간 정도. 30시간 정도. 30시간에서 한 40시간 그 사이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저희 제품에 따라서 음.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더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캐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청주 공장은 한 5,000톤, 5,000톤. 연간 5,000톤 정도 연간 되고요. 5,000톤.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계약한 부분 때문에 네. 저희가 군산에다가 이 공장을 현재 증설하셔야 증설하고 되죠. 있고요. 그 현재 이 군산에 증설하고 있는 공장의 첫 번째 페이스는 3만 톤을 추가로 3만 톤. 지금 목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전구체 3만 톤이면은 양극재로는 거의 6만 톤, 7만 톤 되는 데는 양극재로 만들 수 있는 양인데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그거 네네. 다 한 곳에서 다 받아가는 겁니까? 네, 지금 계약상으로는 그것도 계약상으로는? 이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네네. 뭐 최근에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캐즈미니 뭐니 이런 거 하지만 네네. 투자 밑단에서 이제 후방 산업에서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전기차 수요 감소라는 말이 네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착착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뭐 일시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캐즘이라는 부분 때문에 음. 수요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뭐 완성차 시장도 26년 늦어도 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전기차 수요가 네.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캐파 확보를 지금부터 미리 하려고 미리 하시는 거죠. 하려고. 네, 그리고 IRA 수도 있고. IRA.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중국 보니까, 외에 어디 뭐 일본도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국 말고 일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 글로벌 회사들이 뭐 캐나다에도 좀 세운다고 하고 있고. 아직은 뭐 안 돌아가는 공장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북미에는 전구체나 양극재 공장이 전무하죠. 그렇죠. 아직은. 유럽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음. 뭐 양산이나 제대로 된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하고 일본 정도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네. 최근에 전구체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배터리를 맞습니다. 쓰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배터리 양은 순수 전기차보다는 적긴 하는데 조금씩 뭐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배터리 양은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들이 고출력 네네네. 또 고속 충방전에 능해야 되는 소재들이어서 네네. 양극재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구체도 거기에 맞춰줘야 될 텐데 그쵸.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는 뭐 생산하고 있는 뭐 제품 자체는 사실 하이니켈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하이니켈 몇 프로 정도의 하이니켈입니까? 지금 뭐 80% 후반 80% 후반? 90% 네, 정도. 그게 좀 의미가 있나요? 최근에 하이니켈 뭐 네네. 90% 이상 한창 얘기하다가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하고 미드니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결국은 뭐 가격적인 부분하고 가격적인? 네네 뭐 그런 성능에 있어서 안정성하고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최적화돼서 얘기가 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이니켈로 많이 갔는데 또 그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특성 부분이 있어서 음. 굳이 하이니켈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약간 미드니켈로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뭐 하이니켈이나 미드니켈은 약 다소간의 마케팅적인 네네,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니켈이라 하더라도 사실 기준점이 딱히 뭐 이렇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60% 이상이면 무조건 하이니켈이냐 뭐 이런 얘기 대부분 있습니다. 뭐 80% 미드니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네네네. 지금 80% 후반대의 하이니켈을 주로 전구체를 네네. 만들어내시는데 다른 지금 뭐 대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좀 뭐 저희 고객사들 요청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계속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만간계도 하이만간. 네, 좀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전고체용으로 아예 좀 선행 개념으로 맞아요. 해서 아예 전고체 쪽으로도 조금 미드니켈도 하십니까? 미드니켈도 지금 현재는 좀 요청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서 요청을 네네, 받고 계시는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좀 트라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이만간, 리치 망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 좀 궁금한데 네네. 어느 정도의 망간이 들어가야 망간 리치라고 부르는 건가요? 망간 내치면 한 60% 정도. 망간이 네네. 60% 이상이면 얘가 이제 하이망간 혹은 네네. 뭐 망간 리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구체 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네네. 경쟁력이 있는 양극재인가요, 그게? 근데 망간이 리치하게 되면 정부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합성하기가 어렵습니까? 합성하기가. 네네. 어떤 기존 공칭 기술로 합성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켈이나 뭐 하이니켈이나 코발트 뭐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공침했을 때 크리스탈라이전 시키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반면에 이제 망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화수 컨트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싸자고 망간 쓴 건데 전구체 만들기는 더 전구체는 어렵군요. 좀 어려운. 그러면 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는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합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산 거니까.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으셨나요? 리치 망간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지금 개발 단계. 개발 단계. 네네. 언제부터 개발하셨어요? 뭐 그 관련된 내용은 뭐 작년 2022년 이때부터도 아주 오래되지는 않으셨군요. 뭐 21년, 22년부터도 꾸준하게 저희 쪽에 계속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한창 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쪽보다는 지금 쪽에 지금 저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선행 개념으로 좀 그렇게 대응만 이제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럼 부사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뭐 IRA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주의 규제인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전구체 시장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충 흐를 것 같다라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전구체는 글쎄요, 뭐 전구체만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극재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전구체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구체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좀 아주 차별화된 기술이 도입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3원계 NCM 계열, NCA나 이런 쪽도 하시는 거죠. 뭐 NCMA나 지금 이런 쪽은 안 NCA는 이제 나중에 A는 그 알루미늄은 도핑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공침을 할 때 기본 구조체는 3원계로 보통 공침을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 사실 전구체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거기에 리튬 더해서 소송시키면 바로 양극재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쉽지만 말은 쉽지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양극재도 만드실 의향이 있느냐? 네네. 뭐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저희와의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제휴된 회사 어떤 고객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곳에든지 프리하게 저희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LNF가 됐든 지금도 LNF랑 거래하시는 거죠? 지금도 뭐 기본적으로 뭐 관계는 있고요. 관계는 그래서 뭐 그런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움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양극재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전방 후방에서 어떤 경쟁 관계로 돌입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쪽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구체만 집중하시겠다는 건데 저희는 그냥 전구체로 올해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올해 매출은
글쎄요, 뭐 지금 올해 대략 한 얼마로 말씀드려야 되나? 작년에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뭐 상황이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515억 원의 영업 네네. 적자 30억이 있었는데 네네. 올해 한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그거보다는 많이 성장을 할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한 1,000억 원 이상? 뭐 글쎄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근데 당연히 영업 적자는 영업 흑자 전환이 목표시겠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현재 목표입니다. 근데 뭐 워낙 아. 투자되는 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네네. 그 새만금, 그러니까 군산이죠. 네네, 그쪽에 투자되는 비용 때문에 네네. 그러신 거죠. 저희 쪽에 현재 뭐 새만금 공장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더 많이 들어갔죠. 15% 정도 이상 더 원래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셨죠? 예상했던 거는 1,800억 정도 1,800억. 네, 원래 계획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공기를 당겨 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캐파는 그대로인데 빨리 네네네. 더 만들어 달라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비용들까지 저희가 다 지금 현재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그럼 들어가고 2,000억은 있어요. 넘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공장은 언제 준공하게 되시죠? 원래 계획은 내년 5월, 4월 정도가 완공 원래 목표였는데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엄청 땡겨서 지금 3월 정도로. 야, 그러면은 연말에는 시 양산을 대비해야 되는 시 네네네. 생산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엄청 바쁘시겠어요. 그쵸. 지금 뭐 공장 시작을 기공식을 한 게 2월 달이니까요. 네. 그게 이제 내년 어, 3월 1년 이전에 저희가 야. 사실은 3월에 완공을 한다는 얘기는 그 건설이 끝나는 거는 올 말 정도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한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은 있고요. 공사가 바로 끝나야 재무제표가 바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재무제표가 확 좋아지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돈들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향후 네네. 에코앤드림의 어떤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쪽 지금 뭐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시킨 쪽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 공장을 조기에 지금 램프업을 달성을 하고 안정화시키고 그거가 청주가 1,0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5,000톤. 5,000톤. 네, 5,000톤을 또 증설을 하십니까? 증설을 하진 않는데 저희가 양산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램프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캐파가 5,000톤인데 네네. 아직 그 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예. 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보통 화학 천천히 올라가게 공장들이 돼 램프업 하는 게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지금 압축해서 지금 램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안정화시키는 게 지금 지금 가동률은 목표고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거의 90% 이상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에는 100%풀 가동도 가능하죠? 상반기 중에 100% 좀 더 상반기 해야 중에?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들이 워낙 뭐 물량 부족 때문에 계속 물량을 엄청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뭐 100%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야, 놀랍게도 배터리 수요는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구체 수요가 이렇게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 거 보면 네. 뒷단에서 배터리 만들려고 엄청 준비를 하나 봐요. 네네. 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저희를 푸시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해 목표는 청주 공장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군산 공장을 새만금 공장을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또 완공을 하고 이제 양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쪽에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커스터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공장이 한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건설하는 부지가 한 40%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지 1 네네. 개념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2차 공장, 3차 공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디자인은 동일한 모양이죠? 네네. 그러면 아까 최대 한 10만 톤 정도까지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다 하실 수 있도록. 네네. 그만큼 많은 소재 공급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뭐 고객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청주 공장이랑 새만금 군산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똑같나요? 네, 지금 현재는 똑같은 완전 제품. 동일한 제품인 네네. 거죠. 80% 후반대의 네. 하이니켈 양극재 맞습니다. 용 프리커서 전구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빨리 네네. 연내에 네네. 청주 공장 안정화와 내년 군산 신공장의 조기 가동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 김태민 부사장님 나와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